거울 앞에서. 김기일. 무릎이 아프다. 보기에 따라 성냥황보다 조금 큰 찰과상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상처다. 사소한 부주의로 어딘가에 부딪혀 생긴 게 분명하다. 내 기억이 확실치 않은 걸 보면 상처가 만들어질 당시의 고통 정도가 미미했던 듯 싶다. 하는 일이 급한 나머지 몸의 작은 흠집쯤이야 살펴볼 여유도 없었겠지만 사소한 것에 무관한 성격 탓도 한몫했을 것 같다. 물론 그때 상처를 만든 실수 요인을 찾아내어 인과관계를 살피고 돋보기와 핀셋을 들이대어 파헤친다 해도 아마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지 싶다.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이사 올 때 책상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뭔가에 부딪혀 생긴 흔적인 듯하다. 하지만 이런저런 것을 헤아려 봐도 도대체 어느 모퉁이에 부딪힌 건지 명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통증의 시간이 짧아 아픔의 순간을 망각했을지라도 2,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상처가 쑤시고 아픈 딱지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실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분명 이것은 새로운 공간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미세한 착오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번 번지는 혈관을 훔치면서 살피는 상흔은 작디 작은 한 점에 응축되고 집중되어 있다. 혹시라도 작은 움직임에 착오가 있으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더 큰 상처가 새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자조적인 웃음으로 실수와 아픔을 달랜다. 작은 점에 불과하던 피부 손상이 샤워 후 하얀 수건을 벌겋게 물들일 때마다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마치 작성한 보고서를 상사가 훑어보며 사정없이 그어대는 적색펜의 지적처럼 치밀하지 못한 나를 질타한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미래에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일은 없겠지만 고달픈 삶을 증명이라도 하듯 걸핏하면 부딪히고 상처받고 후회하는 삶이 거듭될까 두렵다. 작지만 무심할 수 없는 상처는 나도 모르는 사이 가슴의 강박관념으로 성장하고 자란다. 오늘도 욕실 수건에 분홍색 흔적을 남겼다. 고심 끝에 책상 모퉁이에 테이프를 감아두는 방안을 생각한다. 결론은 책상은 문제가 없는 듯하다. 움직임도 없는 책상에 괜한 죄를 묻는 것은 비겁하다. 구입과 설치를 한 모든 시작과 종착점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 인과응보에서 일어난 사고다. 문제는 동적인 무엇에게 있을지라도 정적인 책상은 아니다.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삶이 주는 다른 고통이 현재의 상심에 진통작용을 하듯 이 작은 상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흔이 되고 한때 웃음으로 기억되는 추억이 될 즈음이면 무릎은 원상태로 돌아와 편해지리라.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첫 만남은 나 자신이다. 거울을 본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나를 대한다. 거울은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거울은 모든 현상을 뒤집어 반사해 때론 좌우를 왜곡시키고 현실의 오른손잡이도 거울 속에서는 왼손잡이가 된다. 평생 실수로라도 왼손을 주된 사무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적이 없건만 한 뼘 넘어 거울 속 모습은 비웃듯 왼손잡이를 만들어 되비친다.
왼손은 변증법적 정반합 논리같이 주속적이고도 집요하게 극한의 반대편을 주장한다. 조금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면 한 치씩 끌어당겨 결국은 어정쩡한 중간 부근에서 적당한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그 밖에 나는 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조각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의 일치를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거울 속 나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엾은 존재이다. 현재의 편안함이 확보되기 전 과거의 나, 세속적인 욕망의 만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세상 만물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아가던 나. 비정하다 못해 자신에게조차 정남이가 떨어질 만큼 냉혈 인간이 거기 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일관되고 통합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해야겠다며 자신에게조차 색 안경을 끼듯 가식 속에 살았던 듯 싶다. 거울 속 왼손잡이 그는 어땠을까? 왼손을 쓰고 싶었던 그가 내 마음에 살지 않았음을 강하게 부정하고 싶지만 단칼로 자르듯 결론 낼 수는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마음 아픔도 결국 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깊은 고민과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선택은 불확실한 장애 요인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본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삶은 때에 따라 운도 있어야 한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사지선다형 문항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삶의 질보다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삶의 행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은 되도록 피했으면 싶다. 해가 더해질수록 정답을 선택하는 비율이 극도로 낮아져 이제는 거의 오답 적힌 점표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도 나는 답이 없는 문제였다고 나름 스스로를 위안한다. 매일 학습지처럼 배달되는 선택의 문제지는 해가 더해지면서 더욱더 난감해진다. 전에 쉽게 풀던 동일한 문제도 이제는 채점 기준이 달라졌는지 어리버리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정답인 줄 알고 썼지만 오답으로 처리되는 상황이니 지나온 모든 학습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몸과 마음을 묶어 여기까지 그럭저럭 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 만점을 받으려 최선을 다했고 내가 선택한 답이 오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다른 이의 답지에 신경 쓸 여력도 관여할 이유도 없이 채점관 멋대로 내 삶의 답지에 점수를 매긴 것은 아닐까.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새롭게 만나는 나 자신 속 왼손잡이 채점관을 접하며 산다. 오늘따라 영 없어지지 않는 작은 상처를 채점관에게 보인다. 언제까지 이 작은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을지 나 자신도 궁금해진다.